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3 1학기 국어 비상, 맥락을 담은 글쓰기입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수지가 소설 일가를 읽고 쓴 서평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가가 나에게 알려준 일가의 의미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남북한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다. 만나자마자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코끝이 찡해졌다. 헤어진 지 50년이 넘어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어린 시절 모습이 기억나시나 보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아빠께서 어쩌면 북한에 우리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아빠 쪽 친척 중에 6.25 전쟁 때 피난을 오신 분이 있다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듣자 문득 작년에 읽었던 일가의 등장인물 아저씨가 떠올랐다. 지금 이산 가족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는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죠. 이 경험을 제시함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성격의 북한 말투를 사용하던 아렌에서 갑자기 찾아온 손님 아저씨가 이 아저씨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특이한 성격의 북한 말투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일가는 나와 비슷한 또래인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당숙 아저씨가 머물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담은 소설이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저씨를 환대하지만 아저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엄마와 주인공은 점점 불만이 쌓여간다. 지금 처음에 환대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계속 머무르게 되자 점점 불만이 쌓여가는 모습, 인물들이 아저씨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하루는 주인공에게 온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일로 부모님이 크게 다툰다. 이 사건으로 엄마가 며칠 집을 비우는데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긴 아저씨는 집을 떠나게 된다. 1년이 지나고 그때서야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소설은 끝이 난다 라고 간단하게 소설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처음 일가를 읽었을 때 아저씨에 대한 나의 감정은 엄마와 비슷했다. 여기서 엄마와 비슷했다라는 것 앞에서 확인했었죠? 계속 머무르자 불만이 쌓여갔다. 그래서 처음 글쓴이는 이 아저씨에 대한 나의 감정에 대해서 불만과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일가 친척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 불편한 감정이 들 것이다. 여기서 엄마의 감정에 공감했던 이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가를 읽어보니 아저씨가 안쓰러웠다. 글쓴이의 아저씨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주인공 가족분이었을 텐데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눈치챘을 때 매우 속상했을 것이다. 주인공이 1년이 지난 뒤에야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것과 같이 나 역시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 두 번째 문장이 바로 아저씨에 대해서 생각이 변화하게 된 이유가 되겠죠. 아저씨의 심리에 대해서 추측하고 생각해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아저씨를 더욱 안쓰럽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 공선욱은 이처럼 상처 입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왔다. 지금 공선욱 작가의 인물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에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 일가 역시 쓸쓸하게 떠난 아저씨의 외로운 모습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일가를 쓴 작가 공선욱의 작품 성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가의 주제가 되겠죠. 최근에 한 신문 기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해 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나도 이번 명절에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큰 댁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읽은 뒤 마음을 고쳐먹고 큰 댁에 가기로 했다. 소설을 읽기 전후 나의 태도 변화, 생각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는 큰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이후로 큰 댁에 가기로 했다라고 변화되게 된 것이죠. 친척들은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반겨줄 것이다.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친척들을 자주 찾아뵈면서 일가의 정을 나누어야겠다. 또한 내 주변 이웃들과도 친구들도 소중히 여겨야겠다. 일가를 읽은 뒤 글쓴이가 생각하게 된 깨달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연결고리가 희미해지는 요즘 시대, 지금 요즘 시대의 형태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소설을 통해 일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일가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라며 마지막 추천하는 이유까지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과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어본 서평에 대한 문제고요. 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셨나요? 이 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아저씨가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안쓰럽게 느끼게 되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아저씨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주인공 가족뿐이었을 텐데 그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을 눈치채는 것을 보고 안쓰럽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난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의 싫어하는 기색을 눈치챈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아저씨의 심리를 추측해보며 안쓰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5번에 2번 답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